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 맛이 정말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만 먹는 이상한 차가운 국수라고 여겨졌던 물냉면이 무려 7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사우디 왕실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섭씨 50도를 웃도는 사막의 나라에서 우리의 시원한 물냉면이 사막의 기적이라 불리며 왕실 정식 만찬 메뉴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을요? 전 세계 언론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며 떠들썩한 가운데 이 믿기 어려운 성공 뒤에는 한 사우디 왕실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산 알 파이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서 요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가 바로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계속되던 여름이었습니다. 리야드에서도 50도가 넘는 더위에 익숙해진 저였지만 한국의 습한 더위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출장 업무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왔던 제가 그 유명한 서면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바로 진수면옥이라는 작은 냉면집이었습니다. 간판도 낡고 외관도 그리 화려하지 않았지만 더위에 지친 저는 그냥 시원한 곳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내어주신 물냉면 한 그릇을 받아들고 첫 숟가락을 떴을 때의 그 충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가운 육수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온몸의 열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동시에 깊고 진한 맛이 혀 전체를 감쌌습니다. 프랑스 최고 요리학교에서 수년간 공부하고 세계 각국의 진미를 맛봐온 제가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차가운 국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간 정성스럽게 우려낸 육수의 깊이, 완벽하게 삶아진 메밀면의 쫄깃함, 그리고 각종 고명들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맛의 향연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사막 지역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시원함과 깔끔함을 완벽하게 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차가운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에 의존하는데 이 냉면은 그런 일시적인 시원함이 아니라 몸 전체를 근본적으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박진수 사장님은 저를 신기한 듯 바라보셨습니다. 외국인이 냉면을 그렇게 진지하게 먹는 모습이 처음이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에서는 약간의 의구심도 읽힐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외국인인 제가 진정으로 이 음식의 깊은 맛을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냉면을 2그릇이나 연달아 주문했습니다. 한국인들도 놀랄만한 양이었지만 저에게는 그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이 놀라운 음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사랑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같이 진수면옥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냉면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놀라운 음식의 비밀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진수 사장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를 보시는 그분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냉면 만드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음식은 한국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깊은 맛이라고 외국인들에게는 너무 생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온 다른 외국인들을 보면 대부분 냉면보다는 불고기나 삼겹살 같은 구이 요리를 선호했고 차가운 국수를 먹는 문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저처럼 중동에서 온 사람이 이 음식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이 그분에게는 더욱 신기하고 의아해 보였을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도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설명해도 제 서투른 한국어로는 냉면에 대한 제 진심을 완전히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장님은 제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관심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오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가게에 나타나 냉면을 주문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육수를 우리는 방법, 면을 삶는 시간, 고명을 준비하는 순서 등 모든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인이 매일 냉면집에 나타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는 그냥 신기해하는 정도였지만 어떤 분들은 혹시 제가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중동 지역 사람이 한국의 냉면에 그토록 빠져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진수 사장님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러워 하셨고 저에게 냉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도 꺼리셨습니다. 아마도 괜히 외국인에게 우리 음식의 비밀을 알려주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계속 가게를 찾았습니다. 비록 레시피를 직접 배울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 놀라운 맛을 계속 경험하고 싶었고 언젠가는 사장님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저는 꾸준히 진수면옥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갑자기 손님이 몰려들어 사장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일어나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이 당황하시며 제지하려고 하셨지만 급한 상황이다 보니 결국 제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가게 일을 조금씩 도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간단한 준비 작업을 거들었습니다. 물론 음식을 직접 만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제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박진수 사장님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워 하시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경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제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시며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으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정리를 마친 후 사장님께서 저에게 차 한 잔을 내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더운 곳인지 그곳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음식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과 50도가 넘는 극심한 더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시원함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주로 마시는 것들이 달콤한 음료나 차가운 우유 정도인데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시원함만 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냉면은 달랐습니다. 몸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면서도 영양까지 공급해주는 완벽한 음식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냉면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도 지으셨습니다. 과연 한국의 전통 음식이 그렇게 먼 나라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사장님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음식에는 국경이 없다고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면 어디서든 사랑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냉면처럼 건강하면서도 맛있고 더위를 식혀주는 음식이라면 우리 사막 지역에서는 더욱 각광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지났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압둘라 왕자님께서 갑자기 한국 방문 계획을 알려오신 것입니다. 평소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왕자님께서 제가 매일 보고드리는 냉면 이야기를 듣고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왕자님의 한국 방문 소식을 들은 저는 설렘과 동시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왕자님께서도 저와 같은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박진수 사장님께는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결국 저는 사장님께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우디 왕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왕자님께서 냉면을 맛보기 위해 직접 오신다는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장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자신의 작은 가게에 왕족이 오신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혹시 신뢰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장님께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왕자님은 화려한 의전이나 형식적인 대접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한 맛과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왕자님께서는 최소한의 수행원만 대동하고 조용히 가게에 들어오셨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다른 손님들도 특별히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진수 사장님께서 평상시와 똑같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물냉면을 왕자님께서 드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자님께서 첫 숟가락을 드시고 눈을 감으시며 천천히 맛을 음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왕자님께서 눈을 뜨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것을 보고서야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왕자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단순히 차갑기만 한 음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모두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음식이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진수 사장님은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이런 음식이 사우디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한때의 신기함일 뿐인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대량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적이셨습니다. 왕자님께서 냉면을 다 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은 저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맛있다고 칭찬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사우디 왕실 전용으로 이 냉면을 공급받고 싶다고 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체적인 계약 규모였습니다. 왕자님께서는 향후 10년간 왕실과 주요 관료들을 위한 냉면 공급 계약을 제안하시면서 그 규모가 무려 7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진수 사장님의 얼굴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냉면집에서 만드는 음식이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의 계약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크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루에 고작 50그릇 정도밖에 만들지 못하던 자신이 과연 왕실 전체를 위한 대량 공급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더구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전통 방식으로만 만들어온 냉면을 대량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습니다. 왕자님께서는 사장님의 걱정을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맛과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왕자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의 식품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전통 맛을 유지하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왕실 요리사로서 지금까지 소규모로만 음식을 준비해왔던 저에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사업 거래가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전통 음식이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도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수 사장님을 찾아뵈었을 때 그분도 밤새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작은 가게에서만 냉면을 만들어 오신 분에게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식품 기술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전통 냉면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수작업으로만 만들어지던 전통 음식을 기계화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원래의 맛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식품 연구소와 대학교를 찾아다니며 가능성을 타진했고 마침내 서울의 한 식품기술연구원에서 희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방법은 전통 방식의 핵심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과정만 현대적 기술로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수를 우리는 과정과 면을 삶는 과정은 전통 방식을 고수하되 포장과 보관, 운송 과정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박진수 사장님을 찾아뵈었을 때 처음에는 역시 반대하셨습니다.
기계가 개입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정통 맛이 변질될 것이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이것이 전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지금처럼 작은 가게에서만 냉면을 만든다면 그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훌륭한 한국 음식의 맛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사장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을 떠올렸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음식은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을 때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셨던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수십 번의 시험 제작을 거쳐서 마침내 전통 맛을 완벽하게 재현하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냉면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육수의 경우 사장님께서 직접 제조 과정을 감독하시면서 맛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힘써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기계로 만든 냉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정식 계약 체결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사우디 왕실과 진수면옥 간의 7억 달러 규모 냉면 공급 계약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소식이 언론에 공개되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만 먹는 특이한 음식 정도로 여겨졌던 냉면이 사우디 왕실과 그런 대규모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물론이고 외국 언론들까지 이 소식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언론들은 사막의 나라에서 차가운 국수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부 외국 언론에서는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그렇게 큰 두 나라 사이에서 이런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의 경험을 통해 좋은 음식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냉면처럼 건강에도 좋고 더위를 식혀주는 음식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더욱 환영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류였습니다. 냉면을 신선한 상태로 한국에서 사우디까지 운송하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온도 관리는 물론이고 통관 절차와 종교적 규정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할랄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는 제조 과정의 모든 단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했습니다. 또한 현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미세한 조정도 필요했습니다. 기본적인 맛은 그대로 유지하되 향신료나 고명 등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이 오히려 더욱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까다로운 조건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는 더욱 높은 품질의 냉면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진수 사장님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점차 이 일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냉면이 지구 반대편에서 왕족들의 식탁에 오른다는 것에 대해 뿌듯해하셨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냉면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한 냉면들이 전용기에 실려 리야드로 향했고 도착 즉시 왕실 주방에서 최종 조리 과정을 거쳐 왕족들의 식탁에 올랐습니다. 왕자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소식에 따르면 다른 왕족들과 고위 관료들 모두 냉면의 맛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왕족 어르신들께서도 이런 음식은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라며 놀라워하셨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왕실 만찬에서 냉면이 정식 메뉴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사우디 왕실의 공식적인 여름 음식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중동 다른 나라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서 냉면 수입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박진수 사장님은 이런 상황을 보시며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입니다.
부산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냉면집이 이제는 중동 전체에 한국 음식을 알리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것은 문화와 국경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음식 수출을 넘어서서 두 나라 사이의 문화 교류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우디 사람들이 냉면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반대로 한국 사람들도 중동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로운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생산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50그릇도 힘들어하시던 박진수 사장님께서 이제는 하루에 5,000그릇 이상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의 총괄 책임자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한국의 전통 음식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냉면이 단순히 한국 사람들만의 음식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훌륭한 음식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요즘 자주 말씀하십니다. 냉면이 국경을 넘나드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더 많은 한국 음식들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이 일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작고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깊고 풍부한 문화가 담겨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정성과 장인 정신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박진수 사장님처럼 평생을 한 가지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냉면을 드시며 시원함을 만끽하고 계십니다. 작은 부산 냉면집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의 우수한 음식들이 세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